안녕하세요.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 과정을 맡게 된 원혜준입니다.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 과정은 총 25강으로 구성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25강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 수학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25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은 25강을 1부에서 4부까지로 나누었고요. 제1부는 수학의 현실적 이해, 2부는 스토리텔링 수학의 이해, 3부는 스토리텔링 수학의 교수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부는 스토리텔링 수학의 실제에 대해서 다루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에서 수학의 현실적 이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의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죠. 제1강에서 수학에 대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게 될 수학에 대한 현실인데요. 우리가 스토리텔링 수학이 왜 생기게 됐는지 발달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스토리텔링 수학이 또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2강에서는 수학 부진의 원인입니다. 자, 수학 부진. 우리는 사실 수학은 정말 넘기 어려운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수포자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수포자들이 왜 생기는지 그 수학 부진의 원인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인데요. 자,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교육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어집니다. 그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강에서는 개정교육 과정과 수학교육 과정인데요. 자,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했습니다. 예전에 교육의 방침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변화했다면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 과정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것에 따라서 수학 교육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방향을 알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교육 과정과 수학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4강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제5강은 학부모들의 이해죠. 사실 우리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사실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 부모님들의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생각들이 어떤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들이 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어떤 행동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스토리텔링 수학의 이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학의 전반적인 교육 목표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1부에서 살펴봤죠. 자, 그런데 2부에서 이제 스토리텔링 수학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같이 이제 고민하고자 합니다. 자, 제6강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갑자기 창의적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생뚱맞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을 이해할 때에 좀 더 현실적으로 접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학이라는 기초학문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사실은 알아보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대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국가 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특성은 창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창의적인 것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그 창의력에 대한 것들, 스토리텔링 수학이 결국에는 창의성과 연결된다는 거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7강에서 동기부여를 해서 창의성과 연관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수학을 잘 접목시켜야 될지를 한번 고민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창의성 교육은 사실 8강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학은 논리적인 과목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논리적인 사고라는 것은 결국에는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찾아가는 그 방법에는 너무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창의성 교육, 수학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창의성을 이끌어내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학생들을 통해서 그 창의성을 자꾸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9강에서는 스토리텔링이 직접적으로 이제 학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거는 꼭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꼭 수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토리텔링이라는 방법이 학습 방법이나 이거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학습에서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2부에서의 마지막은 10강입니다. 아동 발달 단계를 넣었는데요.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습 대상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될 대상은 아동이잖아요. 아동에서부터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학생들의 특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들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어떤 발달 단계를 거치고 있고 그 발달 단계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발달 단계, 심리적인 발달 단계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부입니다. 자, 스토리텔링 수학의 교수법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스토리텔링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교수법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할 거고요. 구체적인 자세한 얘기는 이제 11강, 12강, 13강, 14강을 통해서 아마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5강부터 17강까지는 실제적으로 과학에서는 실험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교구를 통해서 또 교구를 활용해서 게임을 활용해서 수학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확장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4부를 이제 이야기하자면 스토리텔링의 이제 수학의 이제 실제입니다. 자, 수학에는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의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영역들에 대해서 정말 스토리텔링 수학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실제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4부의 마지막에 교사 역량 키우기라고 해서 한 3강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교사라는 것,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침에는 가르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 안에서의 그 평가와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3강을 통해서 창의적 접근을 한다거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설명의 방법들, 그리고 그것은 교사 자신의 준비를 하기 위한 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사 역량 키우기에서는 여러분들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수학을 정말 어떻게 이 아이들과 함께 해 나가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25강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수학 지도사,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의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말 현장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정말 창의적이고, 그리고 수학이 재미있고, 그리고 흥미롭게 정말 이 과목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정말 이 큰 능력들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느낌들을 가르쳐주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정말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짜 시작해야 될 강의 제1강 수학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이 갑자기 부각된 이유가 있습니다. 수학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요. 기계적인 연산을 잘하면 수학은 정말 잘하는 인재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연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 텔레비에 보면 정말 뭐 인재, 그래서 이제 정말 천재 이렇게 나오면 연산을 정말 암산을 빨리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연산 능력은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니라 컴퓨터나 계산기나 이런 부분들이 하게 되는 거죠.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연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제 막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인물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회, 국가적인 어떤 요구들이 사실 필요하게 된 거죠. 자,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사실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정말 수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림피아드, 세계 올림피아드에서는 정말 수상 경력이 맞게 수상을 한 경험들이 많고, 그런데 사실 필즈상이라는 것에는 정말 수상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필즈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림피아드는 5시간 동안 문제를 놓고 그냥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 필즈상은 결국 10년 동안에 내가 수학을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수상자를 결정하거든요. 자, 필즈상에는 이제 우리들이 뭐라 그럴까요? 필즈상에는 결국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수학의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리드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온 벤치마킹을 한 것은 미국의 스템 교육입니다. 제가 여기 미국의 스템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스팀이라고 해서 과학과 기술, 그 다음에 공학, 그리고 수학, 그래서 4가지만 접목해가지고 그 교육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벤치마킹 하면서 예술 분야를 포함시켜서 스템 교육으로 이제 그것을 진행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스템 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인 사고 능력을 굉장히 이렇게 신장하는 것,
그리고 사고 능력과 그런 것들이 이제 확장돼서 창의성까지도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융합시킨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교육 효과로서는 실생활에서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어떤 한 분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학적인 개념과 그런 원리들이 결국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찾아가는, 정말 정답을 자꾸 이렇게 말해야 되고 정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그래서 과학도 기술도 공학도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이런 수학적인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수학 교과서가 이제 그로 인해서 개정이 되고, 이제 서술형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논술 평가 방식이 도입되기도 했죠. 자, 수학은 그냥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에서 소통하는 언어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어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팀 교육이 수학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스토리텔링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와 텔링을 합친 거죠.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을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로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잖아요. 그런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 개념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접근시켜서 이제 학생들에게 좀 더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생활과 연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스토리의 구조를 활용해가지고 이 수학 개념을 이해시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는 너무 사실 오래 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죠. 글로 표현된 문제죠. 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50원짜리 사탕을 5개 사고 500원에서 남는 거스름이 얼마일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엄마가 슈퍼에 가서 500원을 주고 네가 50원짜리 사탕을 몇 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거스름돈 꼭 받아와. 그럼 얼마가 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식은 500에서 50 곱하기 5를 뺀 거잖아요. 그래서 50원짜리를 5개 사고 5개 사고 남는 돈이라고 그랬으니까 5개 사고 뺀 건데, 수식으로 접근해서 아이들은 항상 수학은 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바꾸어졌을 때도, 그리고 이야기로 바꾸어졌을 때도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실정은 고등학교 학생 이제 절반 이상이 수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만나고 있는 고등학생이 있는데요. 수학은 정말 내가 포기하고 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입시 경쟁에서 지금 많은 그 수학을 가지고 이제 수학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사실상 수학이라는 것이 시험을 대비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무슨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계속 반복적인 학습으로 인해서 그 해결 과정의 정답만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또 시험이라는 건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내야 되고, 또 그거를 많이 맞춰야 된다라는 우리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학하면은 결국에는 빨리 풀어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개념을 재미있게 이해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리는 다 이제 간과했고, 생각하는 힘,
이런 거를 키우는 과목이 아니라 그냥 수학도 그냥 암기 과목의 한 과목으로 지금 전락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가지고 갈 우리의 학생들은 수학이 어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이 돼야 되고 쉽고 재밌고 정말 신나는 과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의 역할을 보면 지도사라는 것은 자,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라는 건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가지고 이제 남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이끌어주는 게 지도예요. 자, 그런데 지도사라고 하면 어떤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는 좀 달리 학생의 학습, 뭐 이런 생활에 대해서 어떤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스토리텔링해서 재밌고 쉽고 흥미롭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주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역할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자면, 자, 수학의 문제에 정답이 있다는 편견은 여러분들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어쨌든 학교의 선생님은 수학의 문제에 정답이 있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시험에 이제 대비해야 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뭐 정답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우리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들은 수학 문제에 있어서 정답이 있다는 편견은 버리시고, 그리고 그 수학이 어떤 스토리의 어떤 배경이 있느냐, 그리고 해당 단원에서는 어떤 맥락으로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어떻게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토론 환경을 조성해서 실생활에서 연계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수학에 대한 개념들을 사실은 과감하게 다 떨쳐버리시고 새롭게 수학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떤 학생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죠. 우리는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는 선생님과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환경에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접해져 있었죠. 질문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기도 하고 하면 선생님들을 난처하게 만든다라는 느낌들도 있고 선생님들이 권위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들은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들이 수학을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뭐 틀리고 맞고의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학생들과 어떻게 이야기하고 교류하며 그들의 생각들을 조금 더 창의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교과 과정을 잘 숙지하셔서 그래도 우리의 베이스에는 어떤 교과 과정을 사실은 무시하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접목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성취 평가제 방식에 대해서 서술형이나 과정 탐색 이런 것들 굉장히 알고는 계셔야 되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정말 풍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개념 원리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서술형으로 선생님들이 지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